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도 오늘 7분 오셨네. 두 분은 햇반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월에 개정된 구den굿 어린이 보험 판매 전략 관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저희가 아무튼 경쟁력이 참 좋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개정 관련된 요약을 좀 드리면 담보가 신설이 됐습니다. 담보 신설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 수술 18종이 이제 수술 새로 들어왔고요. Q하고 스타에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18종 수술비가 아니라 1호종 매해 지급 수술비를 좀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만 된다고 그러죠? 급여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Q에만 나온 담보들인데 특정 바이러스 질환 진단, 난청 진단, 질병 안면 수술, 틱장애 여물 수술, 이런 여러 가지 수술 관련돼서 수술과 수술 진단 이쪽 담보들이 새로 들어왔고요. Q하고 스타에 대해서 기간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정신질환 관련돼서 7종, 3종 이 두 가지 담보가 원래 0세부터 30세였는데 15세부터 30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 뜻도 저는 이런 관련된 담보들이 0세부터 15세 쪽에 좀 집중돼서 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친구들 있잖아, 그죠? 15세 이전에 저도 우리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남자애를 이렇게 때렸나 봐요. 저희 딸이거든요. 얘가 용감한가 봐. 남자를 때렸다고 선생님이 전화 왔어. 그래서 참 이게 학부모로서 너무 좀 난감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저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질병 수술 18종 급여만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점은 시술을 포함한 ADRG 족보가 있으면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Q에서 나온 거 우리 당사 최초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로결석 진단, 저도 요로결석 있었거든요. 요로결석이 오른쪽 왼쪽 다 있었어요. 세석술로 다 제거를 했지만 이거는 최초 1회 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십자인대 수술. 십자인대 수술이 수술을 보면 얼마를 받는지 금액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중요하거든요. 해당 받을 수 있는지 연간 1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건 연간 1회인데요. 십자인대 수술이 십자인대가 연간 계속 부러지진 않을 거잖아요. 해당 받는 것보다 연간 1회 정도면 충분한 주기를 확보한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담보들이다. 그리고 이 담보들은 당사 최초입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Q 이것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담보 나온 것들인데요. 다 이것도 Q에서 나왔습니다. Q에서 특정 바이러스성 질환, 바이러스 수막염, 볼거리, 돌발 발진, 난청도 있잖아요. 그죠? 난청 진단, 내향성 손발톱 치료, 연간 1회, 틱장애, 성조숙증 2 약제 치료, 질병 안면 수술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태아부터 다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가입할 때 태아만 가입되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태아가 지나면 가입이 안 되는 담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태아 때부터 가입될 수도 있고 이런 담보들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얼마 안 해요.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스타 우리 판매 포인트 중에 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간병인 상용 입원 일당이 어린이 스타에 들어왔습니다. 간병인 상용 입원 일당은 우리 입원 일당이 진화의 끝판왕이죠. 입원 일당이라는 게 10일, 30일, 60일, 180일 한도로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했을 때 얼마씩 정액으로 받는 담보였지만 그거를 이제 형용사가 붙죠. 수술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이대 질환이 걸렸을 때, 종합병원에 갔을 때, 중환자실을 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분화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다 합해도 금액은 적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필요한 담보들은 간병인을 썼을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애나 어른이나 애나 완전 노인이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우리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하면 간병인을 쓰면 좋겠죠.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 이제 스타에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십사 합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은 우리 일하는 도중에 내가 일을 하는데
애가 아프면 비용도 부담인데 휴가도 내기 힘들고 간병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당을 이제 그냥 일당이 아니라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을 넣으면 어떨까?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집중해 주시고요. 직장인 박모 씨라고 합니다. 최근 자녀가 폐렴에 걸려 한 닷새 입원하거든요. 폐렴 걸리면 이렇게 해서 거동이 불편한지라 뭐 부탁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간병인을 써야 되고 비용은 많고 일당은 뭐 2만 원, 3만 원 해도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 2만 원, 3만 원 해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은 12만 원이 맥스지만 보험료 저축으로는 아주 가성비가 넘치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첫날부터 마음 편하게 간병인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은 최대 얼마까지죠? 12만 원. 그 애가 무슨 요양병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2만 원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7만 원 이상 쓸 때는 100% 받는 거고 7만 원 언더로 쓸 때는 50% 6만 원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질병 입원으로 입원을 했어. 그럼 실비는 나와 안 나와요? 실비 나온다 그랬죠? 실비가 나오죠? 무슨 실 기준으로 나온다 그랬죠? 실비는 기준병실 기준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준병실 기준으로 입원 관련된 급여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로. 근데 실비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상급병실 50% 기억하세요. 상급병실 얼마? 50% 1인 하루당 얼마 한도? 10만 원 한도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상급병실로 가고 사용인까지 이렇게 같이 쓰면 충분하게 우리가 직접 케어하지 않고 가져갈 실비랑 같이 세트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간병인 관련된 담보가 두 개 있는데 사용 입원 일당과 지원 입원 일당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건 지원 입원 일당이었어요. 지원 입원 일당은 간병인을 썼을 때 실제 비용을 커버를 해주는 담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관계없어요. 근데 사용 입원 일당은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만 원을 주는 건데 간병인을 쓰면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12만 원을 7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7만 원 미만일 시에는 가입금액의 50%, 요양병원은 3만 원, 그다음에 간호통합서비스 3만 원. 그래서 12, 3,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호통합서비스는 그 병원에서 간호통합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2, 3, 3 그리고 안 쓰면 만 원. 그렇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 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12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가성비도 좋고 활용도도 되게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일당의 최고봉은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아쉬운 거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5년 10년 갱신이 아니라 비갱신이 있으면 좋겠죠. 비갱신이 있으면 좋은데 이건 5년 10년 갱신이라서 갱신형밖에 없다. 요건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또 갱신형이라는 게 더 좋은 게 또 뭐가 있죠? 제가 갱신형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해지할 때 죄책감을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때는 뭐 해지하면 되니까 저렴하게 가져가고 해지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한 건데요. 12세 자녀가 급성장염으로 10일간 입원을 했어. 간병이 어려워서 간병을 썼어. 7만원 간병인 사용을 했다. 10일 입원했어요. 7만원 간병인 사용했어요. 7만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거 관계없이 7만원 넘어가니까 10일 동안 120만원 받겠죠? 그죠?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간호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면 잠시만요. 10일간 뭐 3만원 10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간병인을 쓰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원 입원 일당을 쓰면 이 간병인 비용만 그냥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7만원이면 70만원 실손 지급이죠. 그냥 그 사람한테 간병인 비용을 그냥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하루 풀 패키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파트타임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더 비싸기도 할 뿐더러 얘가 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현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담보가 실제 삼성화재에서 나왔고 삼성화재에서 지원보다 이게 더 좋다라는 홍보를 많이 했고요. 저희는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입원 일당이 제일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병인 사용은 5년, 10년, 지원 입원 일당은 3년 갱신이에요. 우리는 10년 갱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해 질병 합하면 5년짜리는 2,976원, 그다음에 10년짜리는 3,500원, 그다음에 3년짜리는 3,400원입니다. 10년 갱신이 더 싸죠? 조금 더 비싸지만 그렇게 갱신 주기까지 판단하면 얘가 더 가성비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활용도도 높죠. 그래서 10년 갱신으로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을 이용하는 게 가장 또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판매 플랜인데요. 이 플랜이 이제 일당만 조합한 플랜입니다. 일당만 조합한 플랜입니다. 일당만 조합했는데 일당이 우리 상해 질병 구분 들어가겠죠? 상해인지 질병인지 구분 들어가고 질병 쪽으로만 볼게요. 질병 10일 아무것도 안 달린 거 5만원. 애들은 일당이 금액이 크게 갈 수 있거든요. 5만원, 종합병원 5만원, 중환자실 30만원, 수술 입원 일당 5만원, 간병인 사용 12만원, 특정 감염병 5만원, 독감 인플루엔자 3만원. 이런 식으로 풀 패키지로 넣었어요. 10세가 43,000원, 48,000원 이 정도 됩니다.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당은 이렇게 일당이 애들일 때 제일 싸잖아요. 이렇게 입원했을 때 그냥 정액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 요거 내가 준비해 줘야지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요 금액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린이 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험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저보험료가? 얼마죠?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25,000원으로 이거 담보 금액을 좀 줄이면 25,000원 맞출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25,000원짜리 일당 플랜으로 하나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업셀링으로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일당 우리 스타에 무슨 일당이 들어왔다?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이 들어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수술인데요. 종수술은 8종 수술비가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는 절제절단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수술 및 시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ADRG 수술 족보에 있으면 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되고요. 수술 코드로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수술 시술 코드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이 연간 1회는 이 담보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동일 질병에 대해서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1호종은 수술 행위고 매해 지급이다. 그리고 비급여도 포함한다. 요 세 가지가 좋은 거고 18종은 그 다음에 급여 쪽만 받을 수 있고 ADRG 쪽만 받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호종 수술비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 세 가지는 얘기 드렸어요. 10,000%라고 얘기 드렸어요. 10,000%. 잘 모르시죠? 10,000% 이 수술을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10,000%. 특히 여성분들 맘은 뭐냐면 맘모툼 수술. 요즘 대표적인 맘모툼 수술, 비급여 수술이에요. 유방 관련된 비급여 수술. 푸는요 하이프 수술. 그거 어딜까요? 자궁입니다. 자궁 그 열로 지져가지고 근종을 없애주는 수술이에요. 대표적인 비급여 수술입니다. 로는 뭘까요? 10,000% 중에 로는 얘기했잖아. 무슨 수술? 로봇 수술. 요즘 암 수술을 흉곽염보다 더 작은 범위의 절개를 통해서 로봇 수술을 한다. 그게 급여예요, 비급여예요? 비급여고 우리가 수술 회당으로 받으면 몇 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5종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8종에는 다 급여만 되기 때문에 지금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 쪽만은 다 이제 면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변천사를 보면서도 좀 활용을 해주실 게 좋은 게 변천사가 과거보다 이 수술비들이 업그레이드 됐겠죠. 당연히 2010년 10월 질병 수술만 있었고요. 이때가 저희 딸이 태어날 때였거든요. 이때는 16대 질병 수술이라고 16개 딱 있었어요. 아주 심플하게 16개 질병 수술과 질병 수술. 16대 질병 수술 나왔다고 이것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질병 수술 1호종도 있고 123대 수술도 있고 수술 회당도 있고 심내혈관 뭐 다 있어요, 사장님. 아죠? 5대 기관도 있고 전부 다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업그레이드 할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 거보다 지금 담보들이 좋아진 부분들은 업셀링을 하되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아까 25,000원 얘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으로 업셀링 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고요. 18년 6월 이전에는 다 없기 때문에 종수수 자체가 없어요. 1호종 수술 해당은 이번에 마지막 기회 18년 6월이면 근접한 기간이고 시기고 그 이후에 안 건드린 사람도 천재예요. 본 건드린 사람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하든 안 하든 우리 업셀링 한번 해보자라는 이 수술, 종수술 회당 이거 한번 제안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입 시점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종수술 담보 가입 여부 확인하고 이제 우리 그 보장 분석을 보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진 담보들에 대해서 내가 팔았던 지금 현재 담보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그 담보들을 보면 옛날 보장 분석을 보면 빠진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지금 대비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지? 이런 빠진 것들이 보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이게 좀 부족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또 좀 더 위험한지에 대한 가족력까지 동시에 판단한다면 그런 눈으로 담보들을 봐야 되고 행복보장 구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업셀링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진단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이 우리 이것도 많이 진화가 됐죠? 예전에는 이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급성심경색 뇌출혈 이 2대 진단이 진짜 CI죠, CI.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발병을 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많이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2년 전만 해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100%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허혈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피가 비어서 발생될 수 있는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요즘은 무슨 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금이 나왔고 특히나 이 심혈관 질환 진단금이 최근에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 1, 2로 가입돼 있었는데 1에서 뭐가 빠졌죠? I4구가 빠졌습니다. I4구가 빠졌고 염증 진단이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I4구가 왜 빠졌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빠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특히나 손해율이 그 환자 쪽으로 보면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I4구 환자가 30대 이하 심장박동 30대 이하 환자들이 3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I4구 30세 미만의 I4구가 몇 프로냐면 45.6%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되게 높죠. 그래서 이 기타 심장부정맥, 기타라고 들어가는 거는 어디 구분될 게 없으면 기타로 다 때려 넣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빈맥과 심방세동 조동이 아닌 다른 부정맥이야. 심정 전극기 질환이야. 기타 심정부정맥. 이 I4구가 실제 30세 미만에는 45.6%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30세 미만에서 이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I4구 코드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타사에는 지금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I4구 코드는 우리 회사만 1,000만원 판매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I4구는 아시다시피 유병자에는 담보가 안 팝니다. 유병자는 이게 없어요. 이거는 표준체만 있고 또 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크게 금액을 1,000만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2,000, 3,000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1,000만원입니다. 이걸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담보를 또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앞으로 이 손해율을 봐서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타사가 없다? 우리는 1,000만원, 30세 미만은 45.6%가 I4구다. 이렇게 통계와 타사 비교 이런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스타는 퍼펙트 플러스 대비해서 심혈관과 뇌혈관의 금액이 특정 원은 3,000만원, 심장 연준도 3,000만원, 특정 투는 1억까지, 뇌혈관도 1,000, 3,000이지만 3,000, 5,000까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죠. 이것도 1,000만원, 1,000만원이지만 이거는 나이가 들면 1,000만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어린이 스타가 금액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30세 언저리 되는 어른이들은 퍼펙트 플러스보다 아무튼 금액을 크게 갈 수 있는 어린이 스타가 더 낫겠죠? 또한 유사암 진단, 우리가 조금 요즘 2대 암으로 제일 많이 발병되는 순위 2등이 갑상선암이 올라왔어요.
그죠? 유사암까지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는 어린이 스타가 어른이들한테는 더 이롭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주시고 금액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납입 면제 혜택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거 관련돼서도 당연히 예전에 대비해서 히스토리가 저희 딸은 이거거든요. 2012년 4월 급성심경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허혈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뭐가 나온다? 심혈관, 그 다음에 사고가 제외됐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죠. 그러나 이게 나쁜 담보는 아니에요. 나쁜 담보는 아닌데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담보보다 요 담보를 가져갔을 때 범위도 넓어질 뿐더러 보험료도 저렴하게 다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애들은 특히나 더 바꿔주는 게 더 맞다라는 취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급성심근경색보다는 지금 심혈관, 전극계까지 허혈도 다 포함해서 가져갈 수 있고 아이 49 코드 45.6% 30세 미만 이런 부분들 다 커버를 하는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타겟 팁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플랜 한번 볼까요? 이거 플랜은 이렇게 이대 진단 관련돼서 심혈관하고 뇌혈관 원투 이렇게 금액을 풀로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질병 수술 1호종 해당 이렇게 넣고 120대 수술까지 넣어서 20세도 6만 여자는 좀 싸요. 무해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남자는 좀 비싸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금액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또 줄이면 또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업셀링을 하는 느낌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다 호들갑 깨려고 하면 그분들이 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부족한 거 채워주고 정말 불필요한 거는 교체해주고 이런 식의 접근이 제일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드리면 오늘 제가 뭐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 뭐 말씀드렸죠? 간병인 사용 기본 있다. 그죠? 애들한테 있다. 얼마나? 12만원, 7만원 기준으로 50%, 33 안 쓰면 만원, 50년 지원보다는 낫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수술, 종수술이 나왔는데 8종 수술보다 지금 5종 수술 해당 지금 나오는 거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만프로, 만 뭐죠? 만모트, 푸는 하이프, 로는 로봇 수술 이런 게 수술 해당해서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I49 코드 애들한테 발병률이 높다 30세 언더 즉 30세 언더는 가입 대상 자체가 어린이 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 어린이 스타나 큐로 업셀링 하는 거 오늘 한번 설계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이거 켜놓고 하니까 내가 어색하네? 끝난 것 같아. 22분.